그러면 이제 같이 여전히 아직 45페이지를 못 벗어났고 산점도 행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산점도 행렬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러고 나서 그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요 각각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컬러 정도의 의미로 이제 C를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아이리스의 타겟으로 설정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하면 그 색상이 우리가 이제 통제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형별로 색상을 할당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좀 적용하겠습니다. 유형별 색상 사전 이렇게 이제 하고 0번은 이제 빨간색으로 1번은 뭐 파란색으로 2번은 초록색으로 이제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별 색상 사전을 이 아이리스 이제 타겟에다가 적용하면 이제 유형별 이제 색상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유형별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 레이블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레이블들 각각에 대해서 유형별 이제 색상들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예, 요런 이제 변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0번은 빨간색으로 1번은 파란색으로 이제 2번은 이제 초록색으로 RGB니까는 뭐 요 순서가 뭐 이렇게 이제 바뀌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크게 상관없지만 어차피 임의적인 거라서요. 그냥 RGB의 느낌으로 이렇게 하필이면 세 개의 값이라서 이렇게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 상당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완벽하게는 아닌데 이렇게 쪼개면 거의 나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아래쪽은 이제 그 요 0번이고 1번이고 2번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x3을 보고서도 웬만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품종 분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모형의 영역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 기반, 통계 확률 기반, 그리고 기계 학습 기반. 여기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시도하려는 것은 이제 규칙 기반입니다. 품종 분류기 이제 하고 여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데이터가 ND 어레이라는 가정하에서 그 세 번째 열만 있으면 웬만큼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numpy where이라고 하는 API에서 아까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강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한 요렇게 이제 잡으면 넉넉할 것 같아요. 한 그냥 2.5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2.5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다 0으로 해버리고 아니면 또 따져야 돼요. 그럼 아닌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죠. 이제 여기가 이제 요렇게 이제 한번 쪼개고 위쪽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쪼개면 어디서 쪼개도 완벽한 거는 지금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그나마 제일 나은 부분이 한 요쯤 아닐까 싶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몇 개 틀리는 거는 감수하고서 그냥 대략적으로 맞추려면 한 5 정도에서 쪼개보자. 이런 어떤 통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것들은 한 번 더 이제 가는 거죠. 이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고 나머지는 이제 2다. 그래서 이제 품종 분류기의 출력으로서 y를 다음과 같이 내보낸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모형의 출력으로서 예측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ice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예측을 이제 얻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numpy where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했으니까는 간단하게 이제 리뷰해 보겠습니다. numpy where이 이제 지금 작성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인 값들을 뭘로 바꿀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고 거짓인 값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1로 바꾸겠다. 요럴 때 이제 numpy where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은 1로 거짓은 마이너스 1로 일괄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 보시면 x3과 2.5를 비교하면 요 각각 원소별 비교가 돼서 참 또는 거짓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2.5보다 작은 것들은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2.5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가는 건데, 근데 보통은 이 값이 이제 어느 하나의 이제 단위라는 이제 상수 값인데, 2.5보다 큰 것들은 한 번 더 따져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다 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여기는 또 이제 그 또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x3을 5.0이랑 비교하는데 이 5.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로 넘어온 애들은 다시 이거를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서 이제 중첩되는 것들은 여기서는 2.5보다 일단 큰 애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5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속하겠죠. 그거는 1로 해줘. 이런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뭐 그냥 이제 다 이제 2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것도 모형이죠. 이 모형인데 요거는 규칙 기반입니다. 규칙 기반은 사실상 그냥 if else 문입니다.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어떤 API를 사용하는가 뭐 이런 거의 문제지, 근본적으로는 if else 문이에요. 근데 그런 예측이 좋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정답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리스의 타겟이 정답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채점이 됩니다. 그러면 맞으면 참이고 틀리면 거짓이겠죠. 같이 한번 봐볼까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모형을 이제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이제 가정하는 건데, 근데 이 모형을 형성할 때 이제 규칙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통찰을 얻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가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시각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시도해 봤고, 네, 시각화를 해보니까 어라 싶죠. 이건 뭐 그냥 요 X3만 가지고서도 웬만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통찰을 이제 얻었고, 그래서 그런 통찰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잘 수행을 이제 했다라고 가정하면 그 통찰이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다음과 같이 정량적으로 알 수 있겠죠. 전체 150건인데 8개 틀렸네요. 그래서 142개를 정확하게 맞췄고, 그거는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 퍼센트로 환산하면 거의 95%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이 개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정확도 뭐 소수점 뭐 한 자리까지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거의 95%죠. 그러면 왜 이거를 이제 했는가라고 하면 다음 같은 질문을 답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45페이지 가장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머신러닝 모델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활동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경우는 너무나 간단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문제겠죠. 근데 지금처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들은 요거는 그 관찰을 해보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뭐 데이터를 이제 탐색적으로 살펴봤고 시각화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로 인해서 이거는 굳이 머신러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의문점이 이제 드는 그런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지 않고도 그냥 if else 으로 처리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해봤더니 진짜 잘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데이터는 머신러닝을 뭐 들먹일 만한 이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근데 왜 했어? 헬로 월드니까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단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뭐 이런저런 기법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들은 이런 관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머신러닝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1.7.4절이고요.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을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형을 형성하는데 첫 번째로는 규칙 기반을 이제 살펴봤고요. 통계 확률 기반은 이번에는 알아보지 않을 겁니다. 통계 확률 기반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는 기계학습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통계 확률은 좀 또 다른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 기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도죠. 이번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킬런, 네이버스, KN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K 네이버스로 시작하는데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 부분은 알고리즘의 유형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럼 요 뒷부분은 출력의 양상입니다. 요 출력의 양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골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PI마다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다른데 사이키런은 요거를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의 양상에 대해서 먼저 그 간단하게 언급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의 출력 유형은 크게 범주형 분류 출력과 연속형 회귀 출력이 있습니다. 범주형 분류 출력은 정해진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연속형 회귀 출력은 1.234와 같이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계학습 모델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의 출력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값에 따라 출력 유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 우리의 정답 타겟 타겟인데 요거를 Y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형의 목표 출력으로서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드는데요. 모형 우리말로 이제 모형이고 영어로 이제 모델이죠. 그죠? 근데 그 예능에서 말하는 마델 말고요. 그죠? 그죠? 요건 이제 패션 마델이죠. 그죠? 그거 말고 이제 모델인데 그 모델이 무엇인가는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모형에 이제 출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출력이 진짜 정답인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정답은 Y로 표기하고 모형의 출력은 Y에다가 이제 모자를 씌운 표기를 종종 사용하겠습니다. 왜? 왜는 없어요. 그냥 언젠가부터 많은 문헌 어떤 사람이 특정한 표기를 정해서 문헌을 뭐 논문 같은 걸 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표기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 관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 모형을 임의의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그 임의의 함수가 입력으로서 x를 처리해서 출력을 발생하면 이렇게 표기를 하는 수학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운 그런 어떤 관습을 따르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죠. 이제 갑을 통해서 을을 처리하고 병이 나왔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표기는 아니니까 이런 표기는 이제 모두 다 임의적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건 요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이 출력 자체가 몇 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붓꽃이죠. 그러면 이렇죠. 유형은 영어로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뭔가요? 그러한 유형들을 분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영어로 classification이겠죠. 완전 야나두죠. 그러면 그 수단은 뭐 해야 될까요? 분류기겠죠. 그 영어로 뭘까요? classifier라고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요 반대에서 회귀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거는 리그레션의 번역입니다. 요거는 이 리그레션이라는 용어는 이제 선형 회귀에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좀 용어의 쓰임이 달라요. 이 회귀라는 용어를 선형 회귀로 딱 한정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요거를 회귀 대신에 예측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forecasting.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예측한대.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값을 내는 경우를 예측이라고 하고 아닌 경우는 분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재에서는 요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분류라든 획이라든 모형의 출력이 예측인 거고 이제 예측의 유형으로서 이제 분류와 회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정해진 용어가 아니야. 그냥 이제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를 근사하는 연속적인 이제 값으로 나오니까는 실제로 이제 부동소수점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을 회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기계학습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알고리즘의 선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뭘 골라야 될까요?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를 골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KN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설정하는데 neighbors라고 하는 설정을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뭔데?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설정들은 알고리즘의 원리에 따라야 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납득하시게 되면 이 설정이 어떤 효과를 발생하고 어떤 것을 왜 설정해야 되는가도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재에서 해보자는 대로 한번 설정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47페이지에 26번 입력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27번 입력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을 하면 요 KNN한테 데이터를 경험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랑 아이리스 타겟을 이렇게 이제 경험시켜 줍니다. 이런 과정을 훈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처럼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이 아닌 것, 즉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특징 벡터에 대한 정답을 학습 시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예측한 값과 정답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지도학습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계학습 유형입니다. 비지도학습의 경우는 지도학습이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비지도학습은 현재 여러 유형들이 있고 점차 새로운 유형들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은 차원 촉소와 군집입니다. 비지도학습들은 대체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과정,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KNN이라는 알고리즘한테 정답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NN은 지도학습의 유형에 이제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경험을 이제 시켜줬으면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측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측. predict iris data.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뭐 예측을 하겠죠. 그러면 이 예측이 얼마나 그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거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를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95%의 정확도를 이제 보였는데 지금은 정확도 100%입니다. 역시 기계학습이구만. 그죠? 아까 그 통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거 훨씬 낫구만.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요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잘못된 거였어? 아닙니다. 아까는 이게 모형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다른데 규칙 기반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점을 같이 납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누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훈련 데이터는 모델의 훈련 시점에서 사용합니다. 시험 데이터는 훈련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훈련한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훈련 데이터를 모의고사라고 했을 때 시험 데이터는 수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외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훈련합니다. 따라서 훈련 시점에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것이 시험 데이터입니다.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눌 때는 전체에서 일부를 시험 데이터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시험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남겨둘 것인지는 원래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훈련 데이터는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적은 시험 데이터는 제대로 성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데이터의 규모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면서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8대2 정도의 비율이 권장됩니다. 또한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누기 전에는 무작위로 데이터를 섞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합니다. 섞지 않으면 훈련 또는 시험 데이터에 특정 유형의 데이터만 쏠려 있는 상태에서 나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우리 교재 해당 부분으로 이동해서 같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나온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43페이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걸 예측하는데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기 전에 이 모델이 진짜 잘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모델을 만들 때 쓴 데이터는 평가 목적으로 사용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 시점에 정답을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냥 몽땅 외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습 문제에서 봤던 문제가 수능에 다시 나왔네? 그러면 이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외워버리고 하면 진짜로 응용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모형이 모형의 응용력을 일반화라고 기계학습 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돼?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연습 문제를 가지고서 그 훈련을 하지만 이 보지 못했던 데이터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살펴봐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따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반영해 보려고 노력해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데이터를 따로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보유한 데이터를 일부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25% 4조각 중에 한 조각을 남겨두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아이리스 이제 데이터에서 저 이제 시험 데이터 이제 비율만큼을 이제 쪼개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전체 표본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전체 표본수의 경우에는 아이리스 데이터 이제 개수만큼 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험 데이터 수는 표본수에서 시험 데이터를 비율을 이제 곱한 만큼 이제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값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이 표본수에서 시험 데이터 수가 얼마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이제 소수점하고 정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수점이 달린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표본이 0.5개의 표본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정수 변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버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훈련 데이터 수는요? 훈련 데이터 수는 결과적으로 이제 시험 데이터 수를 표본에서 이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체를 네 등분해서 그 중에 한 조각을 이제 시험 데이터로 삼겠다. 요런 이제 계획이라면은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 150건의 그 아주 이제 작은 데이터 셋인데 그 중에서 이제 37개가 25%에 이제 대응하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113개가 훈련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준비를 한 거고 실제 이 계획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훈련 데이터 수만큼 만큼 이제 쪼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트레인 데이터의 개수가 훈련 데이터 이제 수만큼 이제 획득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 데이터에서 여기서 이제 훈련 데이터, 시험 데이터의 수만큼 이제 마지막을 이제 획득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시험 데이터 이제 수만큼 형성이 됐는지를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 어설트가 조용히 통과하면 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데이터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타겟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타겟 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트레인 타겟 테스트 타겟이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설트문을 이제 다 통과하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75% 훈련시키고 밑에 25% 시험. 그다음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도해를 드리면 지금
요만큼 이제 그 훈련 데이터로 이제 삼겠다는 거고, 요 비교해서 여기 이제 아래쪽을 이제 테스트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코드가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죠. 연습 문제에서 나왔던 게 수능에 다시 나오면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습 문제로 연습을 하지만 수능 가서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럼 아까는 왜 안 했어? 라고 하면 아까는 이렇습니다. 아까는 이 품종 분류기가 데이터를 경험해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통찰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통찰은 데이터를 관찰하는 와중에 종종 생깁니다. 즉, 이것과 구분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경험, 이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통찰을 기반으로 형성됐을 때는 그 통찰 자체가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내 통찰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알고리즘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을 훈련할 때 데이터를 다 알려주면 얘가 몽땅 기억하고 있다가 다 외워서 100점을 딱 맞춰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 시점에서는 훈련 데이터만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랑 트레인 타겟만 경험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보지 못했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측을 테스트에 대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점 자체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타겟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도에 대한 논의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